안녕하세요. LA의 정규스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자, 오늘 리뷰 영상 준비했는데요. 다뤄볼 주제들은요. 자, 개미들 또 털리고 기관들만 싸게 산다라는 주제 다뤄봅니다. 자, 관세 충격이 언제까지 갈까라는 주제 다뤄봅니다. 그 외 테슬라 소식과 미국의 매크로 상황들 살펴보도록 합니다. 자, 우리 먼저요, 이 4대 선물 시장과 5일 가격 10년물 금리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 선물 시장 전체가 다 하락 중에 있습니다. 자, 다우 보니까 0.21 빠지고 있고요. S&P 0.20 빠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소와 비슷하게 빠지고 있고요. 나스닥은 0.12 빠지고 있습니다. 자, 보통 나스닥이 이 S&P가 0.20 빠지면요, 이것이 한 2배 정도 곱하기 2 정도 하면 되거든요. 그럼 보통 이제 S&P가 0.20이다. 나스닥은 0.40 정도 빠지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 나스닥이 생각보다 덜 빠지고 있죠. 자, 어찌됐건 전체적으로 지금 이 시장이 계속해서 그렇게 좋진 않아요. 그러니까 힘이 그렇게 없습니다. 그게 대체로 지금 현재 트럼프가 시작하고 있는 관세 전쟁, 관세가 현재 그 어디까지 갈지, 또 얼마나 할지, 또 그게 어떤 혼란을 만들어낼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직까지 이게 uncertainty가 있잖아요. 여러분, 시장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 불확실성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요,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언제까지 또 어디까지 어느 정도 범위로 영향을 미칠지는요, 예측이 안 되는 겁니다. 불과 지금 며칠 전에 이 캐나다 같은 관련된 것도요, 사실 25% 됐다가 극적으로 뭐 합의 봐서 그러면서 한 달 유예한다 그랬는데, 근데 또 얼마 전에 바로 기름 관련해서는 또 따로 이제 이 알루미늄하고 이 철강 쪽에 25% 때린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또 관세 25% 중에 기름에 대해서는 10%만 매기잖아요. 그게 뭐예요? 트럼프도 이걸 아는 거예요. 관세가 물가를 자극할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는 목표가 딱 두 가지거든요. 물가 잡는 거. 그게 이제 가장 중요하죠. 그리고 나서 결국 금리를 내리고 싶은 게 이 트럼프의 가장 지금 하고 싶은 거란 말이죠. 금리 중에서도 그 10년물 금리를 이제 내리게 하기 위해서 지금 여러 가지 방면으로 일을 하고 있는데, 자, 그 부분이 결국 중요한데, 만약에 소위 말해서 이 관세를 심하게 옛날 일기 때처럼 트럼프 일기 때처럼 막 그냥 무제한적으로 막 때리고 막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난리도 아니었죠, 그때도. 근데 지금도 조금 절제돼 있지만 여전히 시장은 불확실한 거예요. 그러니까 투자들이 불확실성 속에서 그냥 뭐 실적이 좀 잘 나오거나 뭐 어떤 이벤트가 있거나 이랬을 때에 그런 주식들이 좀 올라가지, 전반적으로는요, 지금 시장이 그렇게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2월 달은요, 그냥 지금 2월 초반, 중반까지 이 시장이 뭐 그냥 이렇게 고만고만하게 흐를 수 있고, 테슬라 같은 경우는 지금 이렇게 공매도도 많이 붙어 있다 보니까 상황들이 뭔가 걷잡을 수 없이 빠져요. 부정적인 소식이 나오잖아요. 계속 같이 나오죠. 그러면서 이 주가가 계속 흘러내려 버리거든요. 자, 그런 흐름들을 잘 파악하고 계시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오일 가격 72.50입니다. 뭐 1.12% 내리고 있는데, 뭐 오일 가격도 잠깐 올랐다가 다시 뭐 힘을 못 쓰고 내려가고 있죠. 오일은요, 트럼프가 결국 내릴 겁니다. 더 지금 $70 아래쪽으로요. 그리고 10년물 금리 4.5예요. 뭐 그냥 계속 괜찮습니다. 4.48에서 4.5 사이 여기인데, 자, 요것도 어떤 그 트럼프가 보여줄 어떤 그 데이터들이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요, 내려갈 수 있어요. 자, 지금부터는요, 미국 경제 상황과 매크로 이슈들을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살펴볼 소식은요, CPI 지수가 내일 발표됩니다. 자, 요거 지금 내일 사실 그 의미를 놓고 본다면요, 내일보다는 그 다음 것이 이제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이번 CPI는 뭐 트럼프가 취임하고 나서 뭐 그렇게 지금 당장 여기에 임팩트를 주고 이런 게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다음 달 또 그 다음 달 이 상반기죠. 그러니까 6월 달 안쪽에 뭐 4월, 5월, 6월 이쯤에 트럼프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들이 영향력이 나타날 수 있거든요. 자, 일단 내일 CPI 지표에 대해서 예측치가 나왔습니다. 막 거의 뭐 이렇게 나올 거라 보고 있거든요. 핑크빛으로 하려면 보시기 바랍니다. 헤드라인 전체적인 건요, 2.9% 전년도 대비 상승 나왔어요. 2%대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요. 자, 이거는 12월 달하고 같아요.
그러니까 지난달하고 같기 때문에 뭐 그냥 이걸 가지고 나쁘게 볼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방금 전에 1년 전 거랑 비교한 거고요. 그 다음에 전달 대비 0.3% 상승하는 거 나왔어요. 근데 이게 지난달에서 봤을 때 전달 대비는 0.4였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보다 slightly 좀 내려왔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core basis 보겠습니다. core CPI는요, 좀 더 나아요. 3.1% 나왔습니다. 자, 3.1% 전년도 대비 나왔는데, 이건요, 2021년도 4월달 이후로 가장 낮은 레벨입니다. 자, 좋죠. 자, 21년도 4월달이니까, 자, 그때는 아직까지 금리가 막 이렇게 뭐 이 소위 금리 올리기 전이니까 물가 자체의 어떤 부담이라는 게 막 그렇게 심할 거라고 생각 안 하는 그 애매한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 어중간한 시점이었는데, 자, 그쯤까지 내려온 겁니다. 그러니까 뭐 이건 좋죠. 그리고 이게 이제 지난 12월 달에 3.2였는데 그거보다 0.1% 더 내려왔다. 그래서 굉장히 조금 긍정적이에요. 뭐 최악은 피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결국 트럼프가 지금 현재 물가를 자기 나름대로 잡기 위해서 애를 많이 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다음 달 거 CPI가 그때부터는 조금은 더 좋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름값도 떨어졌죠. 뭐 몇 개 떨어진 것들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다음 달부터 조금 더 주목하면 되겠다라는 것을 보게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살펴볼 소식은요, 현재 중국 전기차 시장에서 치열한 경쟁이 계속되고 있다는 걸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위에 타이틀은 나오지만요, 현재 중국 안에서 EV makers, 전기차 제조업체들 사이에 이게 자동차 생산이 아니라 ramping up competition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ramping up cars 뭐 이렇게 자동차를 대량 생산한다 그러는데, 자, 이건 완전 지금 competition, 경쟁을 소위 말 대량 생산하고 있다, 이렇게까지 평가하고 있는데 지금 경쟁이 격해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중국에서는요, 현재 자동차 공급 자체가 공급이 과잉 상태예요. 지금 뭐 이 중국이 뭐 각 성마다 어마어마한 그 자동차 회사들이 다 들어서 가지고요, 찍어내야 되는데, 자, 찍어내긴 찍어내는데 사줄 사람이 제한돼 있죠, 중국에서. 그래서 외국으로 막 밀어내기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 지금 어떻게든 이 과잉 공급을 해소하기 위해서 뭐 다양한 지금 프로모션들을 쓰고 있죠. 그래서 이게 점점 더 격해지고 있거든요. 자, 한번 보시면 핑크빛으로 하려고 보세요. 니오. 자, 니오 아시죠? 이 중국에서 이 스타트업 기업 미국에 등록되어 있는 3대장 중에 하나죠. 니오가 2월 1일부로, 그러니까 올해 이번 달입니다. 2월 1일부로 5년짜리 그리고 0% 있죠. 그 금리요. 그걸 제공한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이제 니오 같은 경우도요, 지난달이 31,000대를 팔았는데 이번 달에 13,000대로 떨어졌어요. 자, 이거는 이렇게 비교하는 거는 무리가 있어요. 원래 이제 12월 달에 원래 좋거든요. 그리고 1월 달에 좀 약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통 12월 달은 연말 마무리하기 때문에 밀어내기 한단 말이죠. 뭐 최대한 많은 프로모션을 통해 가지고 많이 팔게 되죠. 자, 어찌됐든 간에 니오도 이 5년짜리 무이자 금리 이걸 제공한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좋겠죠. 그러니까 이런 경쟁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요. 자, 그리고 초록색으로 하나 보세요. 리오토입니다. 자, 리오토도 이 3대장 중에 하나죠. 자, 리오토도 이미 11월 달부터 3년 무이자를 이미 벌써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리오토도 가세했고, 그리고 이제 중국의 또 스타트업이죠. 샤오펑입니다. 샤오펑은 중국의 테슬라라고 부를 정도로 테슬라 카피 머신이잖아요. 자, 샤오펑은 어떤 거랬냐? 아예 다운 페이먼트를 제거해버렸습니다. 다운페이 안 내도 돼, 이러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우리가 자동차 살 때 미국에서도 보면은 리스를 할 때에 다운페이를 하잖아요. 리스를 하건 아니면 그냥 내가 사는데도 보통 이렇게 인스톨먼트 해가지고 나눠서 내잖아요. 분할 내지 않습니까? 자, 그렇게 할 때 보통 초반에 뭐 이렇게 이 돈을 미국 같은 경우는 4,000불 내라, 5,000불 내라 이런 게 있거든요. 근데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운페이먼트를 아예 없애줍니다. 그리고 나서 5년 무이자를 제공하게 됐죠. 그리고 모든 모델, 4 모델이 있거든요. 테슬라처럼요. 4가지 모델에 다 제공
제공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테슬라도 중국에서 5년 무이자를 제공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요, 다 따라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하지 않으면요, 사람들이 공급이 너무 과잉되어 있기 때문에 사지 않다 보니까 자기들끼리 지금 계속해서 제살 깎아먹기 경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금 만들어서 팔아도 수익이 안 나는데 이렇게까지 지금 가고 있으니까 어처구니가 없는 거죠. 자, 아무튼 여러분, 이게 중국의 현 상황이에요. 어마어마하게 지금 그 공급이 과잉 상태예요. 그 공장은 지어놨죠, 생산은 하죠, 사줄 사람 없죠. 중국의 내수가 계속 약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지금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현상들이 중국에서 계속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계속 가다 보면요, 결국은 약한 놈부터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파산이 나오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다음으로 살펴볼 소식은요, 이 트럼프의 알루미늄이죠. 그러니까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를 때리지 않았습니까? 자, 트럼프가 알루미늄에 대해서 25%의 관세를 부과한다. 뭐 철강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 캐나다로부터는 알루미늄에 관세가 들어간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알루미늄을 쓰는 회사들은, 특히 이제 캐나다에서 넘어오는 것들을 쓰는 회사들은 이 가격 이 인상 자체가 불가피해질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미 곳곳에서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오늘 다행 중에 다행이라고 해야 될까요? 코카콜라 있죠. 이 코카콜라 이 회사에서 오늘 CFO가 직접 발표를 했습니다. 트럼프의 tariffs on aluminum, on raised prices canned soda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그 코카콜라의 캔에 들어가 있는 거 있죠. 그게 알루미늄이잖아요. 자, 그러니까 알루미늄으로 만든 캔 가격이 25%가 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당연히 가격이, 콜라 가격도 오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뭐라고 하냐면요, 우리가 아직은 안 올리겠대요. 그리고 뭐라고 하냐, for now라 그래요. for now. 지금 당장은 안 올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이거 여차하면 올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당연히 올리고요. 항상 그랬거든요. 알루미늄 가격이 25% 관세가 있다? 계속해서 관세를 때린다 그러면 당장은 이 코카콜라 측에서 영향은 없겠지만, 그러나 이게 길게 봤을 때는 자연스럽게 영향을 받게 되는 거거든요. 자, 코카콜라뿐만 아니라 앞으로 소위 알루미늄을 많이 쓰는 쪽은요, 이쪽과 연루가 많이 돼 있다? 그러면 사실은 이쪽에서는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뭐냐면요, 지금 우리가 코카콜라 하나만 보고 있지만 결국은 트럼프 관세가 매겨지는 것들은요, 영향을 직격탄 맞는 것들은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트럼프도 지금 굉장히 조심조심하는 거예요. 트럼프가 만약에요, 캐나다에 25% 관세를 할 때에, 때릴 때에 기름만 10%를 내렸잖아요. 기름만 10%를 한 이유가 뭐예요? 당연히 이게 트럼프가 지금 물가에 굉장히 예민한 거예요. 여러분, 트럼프가요, 이 처음에 그 이노규레이션 스피치 있죠. 그러니까 취임 연설 때 그 두 가지 얘기했다고요. 물가 잡겠다, 불법 체류자 내쫓겠다. 그게 불법 체류자도 물가랑 연동돼 있다고 말씀드렸죠. 자, 그거는 일부 때도 설명해 드린 건데, 근데 이 물가를 내리는 데 있어서 관세가 영향 받는 거 트럼프도 알아요. 그래서 트럼프는 가능하면 데미지가 적게, 관세는 계속 때리되 데미지가 적은 쪽으로 계속 접근할 거예요. 그러니까 관세를 고집하는 건요, 결국은 미국의 제조업을 가져오기 위한 거예요. 그래야 결국 장기적으로 미국이 위대한 미국이 된다고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얽혀있고 설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지금 우리가 트럼프 관세를 통해서 이 물가가 어떻게 자극되는지도 보지만, 동시에 계속 봐야 될 게 뭐예요? 트럼프가 불법 체류자 체포며 또 특히 가장 중요한 국가 정부의 비용을 줄이는 거, 이건 굉장히 큰 겁니다. 이게 되면요, 결국은 10년물 금리가 내려가요. 그러니까 많이 내려왔잖아요. 4.5까지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전체 얽혀서 한번 살펴보는 것은 굉장히 좋습니다. 자, 지금부터는요, 테슬라 소식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살펴볼 소식은요, 자, 일단 트럼프하고 머스크와의 관계는요, 여전히 돈독하고 강력하다. 그리고 트럼프가 머스크를 여전히 신뢰하는 모습들이 계속해서 감지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이걸 계속 말씀드리는 이유는요, 자, 메이저 언론들이나 이런 이 공매도 쪽의 언론들이나 테크가들은요, 꼭 이렇게 그런 소식들을 계속 올립니다. 트럼프하고 머스크가 안 좋아, 서로 싸웠다, 이런 자꾸 헛소문들 퍼뜨리면서 분위기를 조장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거티브 뉴스를 계속해서 또 생산하게 해내는 쪽이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일단 눈에 들어오는 건 뭐냐면요.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백악관이거든요. 백악관에서 보통 트럼프가 저 책상에서 이제 이 그 행정명령, executive order를 그 사인할 때 바로 백악관의 오피스, 오럴 오피스거든요. 자, 여기 지금 트럼프가 앉아 있고 머스크가 오늘 머스크의 아들 X죠. 굉장히 X가 오늘 어깨에 매달고 백악관에서 여러 가지 기자들이 질문 받고 답하고 막 그랬거든요. 자, 근데 오늘 이 머스크가 바로 붙어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여러분 아이까지 데려와서 머스크 시종일관 트럼프를 대신해서 이 정부 관련된 거 있죠. 도지가 하고 있는 일들 트럼프보다 거의 머스크가 말을 훨씬 더 많이 하면서 구체적으로 다 얘기합니다. 굉장히 전문성 있게 다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기자들이 날카로운 질문들이 들어옵니다. 근데 보통 트럼프는요, 그런 날카로운 질문에 어떤 즉흥적인 어떤 그 답변을 할 때에 트럼프는 보면은 이게 좀 둔탁해요. 좀 이 둔탁하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머스크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제 인문학적인 그런 어떤 표현들을 잘 섞어가면서 이게 오히려 깊이가 있어요. 자, 그래서 답변 굉장히 잘 됐는데 자, 오늘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요. 위에 빨간색으로 하나 보세요. 도지가요. 앞으로 정부의 그 공무원들 있죠. 공무원들을 조사할 거다. 우리가 들여다볼 거다 그랬어요. 근데 그 공무원들 모두를 들여다보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high net worth라고 합니다. 수입이 아주 높은 그 이 공무원들 있죠. 그 수입이 높은 공무원들을 이 조사하겠다는 거야. 왜냐? 이 사람들은 보통 그 정부에서 making a just salary, 샐러리만 받고 있는 사람들인데, 근데 엄청 그 이 다른 쪽 수입이 많다라는 거야. 어마어마한 수입이 많은 사람들을 조사하겠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공무원들 중에 어떤 공무원들 엄청 부자로 사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아니 국가에서 주는 월급은 뻔한데 그렇게 살면 검소하고 평범하게 살아야 되는데 너무 막 부자처럼 사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 조사하겠다 그랬죠. 그러니까 지금 공무원들 중에 반발하고 뭐 나를 죄인으로 몰아가냐 뭐 이러면서 하고 있거든요. 근데 트럼프는 흐뭇하게 쳐다봐요. 보면 전체를 바라볼 때요. 애기도 처음부터 흐뭇하게 바라보면서 머스크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왜 이들이 부자겠냐고. 왜 미국의 공무원들 중에 이렇게 부자들이 부자가 됐겠냐고. 이들이 샐러리 월급만으로는 그렇게 될 수가 없다고 얘기하는데 근데 왜 부자겠냐면서요. 그게 여러분들 세금 때문이라고 다 소위 말해서 이렇게 저렇게가 다 떼먹고 이렇게 해서 부자가 되는 거라고 막 그런 얘기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 조사한다는 건데 그 말은 결국은 새는 돈들을 머스크가 들여다봐서 정부의 비용을 반드시 줄이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트럼프는요, 여기 오늘 보니까 머스크를 전적으로 신뢰합니다. 뭐, 아이가 코도 흡이고, 막, 아이가 머스크, 트럼프 옆에서, 트럼프가 가만히 보면 무섭잖아요. 트럼프한테 안기진 않아요. 보니까. 머스크 옆에 딱 붙어가지고, 우리 X가 조용히 잘 있더라고요. 아빠 머리도 만지고, 막 그랬어요. 근데 어찌됐든 간에, 트럼프하고 이 머스크 관계 여전히 좋고요. 그리고 트럼프가 머스크를 굉장히 신뢰합니다. 과거에도 계속 말했듯이. 그러니까 도지를 통해서 정부의 비용을 확실히 잡겠다라는 게 트럼프의 의지고 머스크의 의지가 드러났고요. 그리고 공무원들 조사 들어간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여러분 어쩌면 도지가 가장 프랙티컬하고 가장 실제적인 그러한 결과를 계속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국가 재정이 확실히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전체적으로 지금 일단 물가 잡는 데나 또 이 여러 가지 국가의 어떤 채무 이런 것도 다 좋아지는 겁니다. 자, 다음으로 살펴볼 소식은요. 일론 머스크가 또 직접 글을 또 남겼습니다. 자, 주가가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 본질을 잊지 말자. 또 이 회사의 펀더멘털을 잊지 말자라는 측면에서 머스크가 또 이런 글을 올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테슬라에 대해서 Still on track to launch autonomous ride-hailing in Austin in June이라고 합니다. 자, 이 우리가 다 알고 있는 6월 달에 텍사스 오스틴에서 자율주행을 드디어 이 라이드헬링 서비스죠. 페이드 서비스를 우리가 론칭하는데 여전히 on track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6월 달에 변함없이 출시한다라는 거죠. 뭐 자꾸 주가가
주가가 떨어지니까 또 이것에 대한 의심이 생기고 야 정말 나오는 거 맞아? 막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자 근데 확실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roll out to many cities in America by the end of this year 라고 합니다. 올해 말까지는 말쯤 되면은 적어도 미국 많은 도시에서 출시가 될 거란 거죠. 그럼 이거 자체는요 굉장하죠. 그러니까 텍사스 어스틴에서 6월 달에 해보고 뭐 한 2달 돌리면 굉장히 반응도 좋고 이미지가 좋아지고 여러 가지 특별한 이슈가 없다라면 이제 연말에는 더 많은 도시들에게 확장하겠죠. 왜냐하면 테슬라 자율주행은요 프리맵이 아니거든요. 한 도시에 뭐 어떤 분석이 따로 필요한 게 아니에요. 이미 테슬라는 자율주행으로 많은 도시들의 이미 실제 데이터를 통해서 다 했기 때문에 연습을 했기 때문에 언제든지 그 도시와 잘 협약이 되고 특히 이제 텍사스 어스틴에서 이 실행하고 테스트하고 경험한 것들이 쌓이게 되면요. 다른 도시들에게 허락만 받으면 다 뿌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테슬라의 확장성의 무서움이에요. 다른 지금 뭐 구글 웨이모 같은 경우는요. 한 도시하고 또 그 다음 도시 다 연구하고 분석하고 또 뭐 여러 가지 그걸 그대로 적용시켜야 되잖아요. 뭐 안에 어떤 룰이랄지 규칙 이런 것들을요. 근데 테슬라 같은 경우 그게 필요 없어요. 이미 벌써 다양한 그 도시들에서 테스트를 다 자동으로 지금 되고 있는 중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텍사스 어스틴에서 해서 반응 좋다, 괜찮다, 딱 그러면요. 많은 도시들 한꺼번에 퍼지겠죠. 그거 자체는 테슬라에게 굉장히 사실은 중요하죠. 그러니까 머스크가 이거 잊지 말라라고 지금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뭐예요? 저렇게 출시하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초록색으로 하려고 보세요. The threshold is achieving safety라고 합니다. 결국은 분기점은 뭐냐면은 결국 이 사업의 성패를 가르는 거는 결국은 안전을 확보하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 안전은 뭐예요? Far in excess of like average human driver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인간의 평균 인간보다도 훨씬 더 뛰어난 그 안전성을 확보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테슬라 자율주행의 그 분기점이라고 할까요? 가장 중요한 그 지금 지점은 결국은 사람이 운전하는 것보다 더 안전하다라는 거. 그게 가장 중요한 데이터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에 또 보세요. 파란색으로 하던가요. 결국 궁극적으로는 autonomous cars will be 1000% safer than human driven cars라고 합니다. 결국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자율주행은 더 좋아지잖아요. 더 학습을 하니까 더 이제 근사해지고 더 안전해지거든요. 결국 인간보다 안전한데 인간보다 1000% 이상 압도적이죠. 1000% 이상 안전해질 것이다라고 확신하고 있는 거죠. 이건 뭐 데이터를 통해서 보면 시간 싸움이거든요. 시간이 쭉 가면 갈수록 더 안전해지는 겁니다. 자, 여러분, 지금 머스크가 이런 거를 올려가지고 뭘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주가도 떨어지고 있고 뭐 사람들이 동의하지만 결국 테슬라의 펀더멘털 바뀐 거 없어. 우리는 가던 길을 가. 그리고 지금 테슬라만에서도요. 아니 뭐 nothing has changed 더라거든요. 뭐 그렇게 바뀐 게 없는데 주가는 계속 흘러내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 뭐 이유 없이 흘러내리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런 경우가 많아요. 허다해요. 그러니까 뭐 여기에는 다양한 것들이 지금 작동하지 않습니까? 그 한번 부정적인 얘기가 퍼지면요. 꼬리에 꼬리를 물게 되죠. 여러분들 댓글에 보세요, 여러분. 요즘 주가 떨어지니까 뭐 댓글에 이전에는 뭐 그냥 장기 투자한다고 했는데 이제 이거 보니까 이제는 장기 투자는 할 게 못 된다 이러면서 이전에는 문제로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다 문제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항목별로 문제를 다 써놔요. 뭐 예를 들면 지금 이 머스크가 얘기하는 이 로보택시가 나와봐야 뭐 얼마나 돈을 벌겠냐, 수익이 얼마나 되겠냐, 돈도 안 된다고 얘기하죠. 뭐 여러 도시에 깔아봐야 돈 안 된다 그러죠. 돈이 안 되기 때문에 의미가 없다 그럽니다. 근데 그렇게 바보 같은 소리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걸 출시하고 라이드 헬링 서비스가 텍사스 어스틴에서 한 달, 2달 동안 아주 근사하게 아주 이 깔끔하게 운전이 되어지고 있고 하잖아요. 그걸 보는 것만으로도 어마어마한 임팩트를 얻게 되는 거예요. 테슬라하고 웨이모하고 차원이 다르다고요. 근데 자꾸 그 단순하게 그냥 숫자로만 계산하려고 하죠. 그걸로 수입이 뭐 예를 들면은 뭐 1조를 벌고 2조를 벌 게 당장 안 벌어도요. 이 텍사스 어스틴에서 했는데 괜찮아요. 사람들이 탔는데 반응들이 좋아요. 속도도 빠르고 너무 괜찮아요. 그 사실 자체가 어마어마한 임팩트를 가져온다고요. 이거는 결국은 뭘로 연결돼요?
어떤 회사들이요, 우리도 테슬라 거 쓰겠다라는 거예요. 라이센싱이 들어가게 되면 그때는 주가는 정말 날아가는 거죠. 그러한 것들이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되는데 계속 다른 회사로 퍼져나가겠죠. 그래서 그때는 정말 걷잡을 수 있는 주가가 이번에 트럼프 때문에 올라간 것처럼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런 펀더멘털을 잘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사실 1000% 이상 안전하다? 그럼 뭐 게임이 끝난 거죠.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 머스크가 얘기하고 싶은 건 우리 바뀐 게 없어. 우리 펀더멘털이 여전한데 왜 뭐 시장의 변동이랄지 사람들의 막 부정적인 얘기들이 쌓이니까 이제 테슬라는 중국에서도 안 팔리고 다 안 되고 지금 계속 복합적으로 들어오잖아요. 뭐 머스크의 정치적 개입에 대해서도 뭐 얘기 나오고 뭐 온갖 것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어찌됐건 테슬라의 본질이 바뀐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전부 다 외적인 거예요. 다. 그리고 부정적인 생각들이 쌓여가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걸 본다면 이게 지금 여러분 전형적인 이럴 때가 뭡니까? 기관들은요 기다리고 있어요. 떨어지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왜냐? 기관들은 다 알거든요. 테슬라 자율주행이 나오면 주가가 뛸 걸 다 알아요. 기관들은 기다리고 있어요. 더 떨어질 때까지. 왜냐? 개미 투자가 엄청 많잖아요. 테슬라에는. 그러니까 개미들이 지금 계속 빠져나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만 보세요. 주가가 이렇게 떨어지니까 400달러 초반까지만 해도 별 소리 없더니 이제 400달러 붕괴되니까 여러분들 멘탈이 붕괴되죠. 그러면서 여러분들 다 탈탈 털리기 시작해요. 이제 멘탈이 하나씩 털립니다. 근데 이게 지난번에도 제가 일부도 말씀드렸죠. 지난번에도 있었고, 그 지난번에도 있었고, 계속 너무 많이 봤다고. 여러분들이 징징 자체가 귀여운데, 근데 여러분들 중에 저는 100%가 붙어 있을 거라고 확신하지 않아요. 그때도, 과거에도 막 떨어져 나가거든요. 오랜 테슬라들요. 근데 그 개미들이 오래된 테슬라까지 다 떨어져 나가면, 그때 이제, 적정한 시점이 왔다? 기관들은 막 그때 베팅을 막 세게 해버리죠. 돈나무나도 막 그때 들어오겠죠. 와, 왜 이렇게 싸졌지? 땡큐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많이 내려왔지만 지금 개미들이 탈탈 털리면요. 더 가속도가 붙겠죠. 많이 떨어져가지고 정말로 또 300까지 붕괴된다? 그러면 뭐 기관들이 막 들어오겠죠. 자, 어찌됐든 간에, 그렇게 또 기관들이 들어와서 사버리면, 그렇게 여러분들이, 내가 이렇게 안 팔 거다 하는데 또 갑자기 그때부터 튀어 올라요. 그럼 팔고 나면 이제 손실 확정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이게 의도적인 개미 떨구기건, 이게 간접적이건, 또 의도치 않건, 이렇게 매크로가 쫙 얽혀가지고, 지금 바깥에 외부적 환경에 얽혀가지고, 개미들만 탈탈 털리는 거죠. 기관들은, 와, 땡큐다 하면서 대규모로 들어오면 주가가 갑자기 급등하죠. 공매도들 막 피가 철철 낭자하면서 결국 나가 떨어지니까 주가는 올라가 버려요. 그때도 들어가려면 또 내가 판 시점보다 더 올라와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떡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펀더멘탈은 바뀐 게 하나도 없어요. 머스크가 다시 리마인드 해주지 않습니까? 꼭 기억하세요. 개미 떨기에 당하지 마세요. 그러면 그 저렴하게 기관들이 들어와서 사버립니다. 자, 다음으로 살펴볼 소식은요. 자, 이 테슬라의 앞으로 FSD를 라이센스로 쓰고 싶어 하는 포드의 CEO, 짐 팔리입니다. 자, 포드의 CEO 짐 팔리가요. 자, 굉장히 의외의 발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프레지던트 트럼프 대통령 있죠. 트럼프가 지금 현재 쏟아내고 있는 소위 말해서 이 tariffs, 관세 정책이 자, 이게 지금 a lot of cost, 지금 어마어마한 비용과 그리고 a lot of chaos, 그러니까 많은 비용을 우리에게 더 내게 하게 하고 있는 중이고, 그리고 a lot of chaos, 굉장히 많은 혼란을 일으키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거 보세요. 제가 계속해서 이 트럼프의 관세에 지금 정책이 예측이 안 되다 보니까 많은 지금 현재 기업들도 그렇고 혼란을 엄청 가중시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런 거거든요. 근데 이게 일기 때는요 더 무분별했거든요. 그러니까 일기 때는 트럼프도 정치적으로 미수가였잖아요. 그러니까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너무 날뛰어버리니까 그때는 본인 채측근들도 막 자르고 안정감이 하나도 없었죠. 그러니까 트럼프는요, 그때 트럼프 지지자들은 그래도 좋다고 그러거든. 근데 여러분 객관적으로 봤을 때 트럼프는요, 정치적 미수가 맞아요. 그러니까 정치를 한 번도 해본 적 없고 그냥 비즈니스만 하다 보니까 국가의 장기적인 계획들, 플랜들을 그걸 그냥 하루아침에 기업이 우리 너랑 계약 안 해. 이런 식의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으면요.
그러면 동맹 관계가 그게 위태로워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기 때 그렇게 트럼프가 이 굉장히 어려웠던 거고요. 근데 이제 지금은 트럼프도 굉장히 많이 안정감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또 불구하고 이 관세는요, 많은 기업들에게 지금 비용이 발생하게 하고 또 a lot of chaos. 특히 혼란, 이 혼돈이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투자들은 불확실성을 싫어하거든요. 근데 지금 트럼프가 너무 이렇게 또 이 혼돈을 많이 만들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포드 짐 빨리 그걸 지적하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너무 케이아스, 혼돈을 많이 가져온다고. 물론 자기는 안 돼요. 파란색을 하나 보세요. 자기가 믿는 거는 프레지던트 이 트럼프가 이 미국을 더 강하게, 특히 자동차 시장을 오버롤 전체적으로 강하게 만들려고 하는 목적이 있다는 거 안다라는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트럼프의 관세가 막 관세 남발이 우리 비용과 혼돈을 일으키는데, 지금 포드나 GM은 비용이 많이 들잖아요. 특히 이제 전기차 관련돼서요. 근데 이 재미난 건요, 이 포드의 CEO 짐 팔리가 옛날 바이든 때는 한 번도 바이든에 대해서 뭐 따로 이런 식으로 대놓고 얘기한 적 없어요. 왜 그럴까요? 본인은 바이든한테 대접받았잖아요. 뭐 GM하고 이 테슬라 빼고는 다 대접받았잖아요. 근데 그때 대접받았으니까 지금 그땐 사실 테슬라가 되게 힘들어요. 머스크가 힘들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반대 현상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오히려 머스크는 함께 지금 이 트럼프와 날개를 달고 막 날아다니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자, 아무튼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포인트는 뭐냐면요. 지금 이 관세가 소위 말해서 이 무자비하게 내려가니까 이런 포드랄지 GM이랄지 테슬라를 제한 많은 회사들이요, 이것 때문에 가격에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어요. 왜냐하면 멕시코랄지 또 이쪽에 들어올 물건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다른 중국에서도 부품 들어오고 하니까 내연기관차들이 죽어나요. 테슬라는 그걸 다 깔끔하게 정리해놨다고요. 그러니까 데미지는 이런 회사들에게 더 많이 갑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트럼프에게 볼멘 소리를 하는 겁니다. 돌려서 아주 부드럽게 얘기하지만, 야, 제발 좀 적당히 좀 하자. 관세가 이랬다 저랬다 이렇게 하지 말자. 이 얘기를 지금 돌려서 하고 굉장히 겸손하게, 좀 공손하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아무튼 여러분, 테슬라를 제외한 나머지 내연차들은요, 이 관세에 있어서 실제적으로 영향을 받아요. 근데 테슬라는 실제로 영향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본다면 지금 테슬라의 펀더멘털이 크게 바뀐 게 없는데 주가는 과하게 떨어지고 있다. 그걸 생각한다면 뭐예요? 정말 좋은 기회들이 주어지고 있는 거죠. 저도 서서히 이제 너무 좋은 찬스가 오고 있기 때문에, 이제 자금을 또 이렇게 잘 융통해가지고요. 요럴 때 더 담아 두셔야 되거든요. 아주 지금 저는 좋은 찬스가 오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2부 영상은 이쯤 하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어 정혜수였습니다.